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건 좀 어이가 없네. 네, 지금 EVZ 한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네요. 단차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들면은 여기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긁혀요. 아, 안녕하세요, 헤트스입니다. 오늘은 EV 제타 2탄인데요. 이번에는 차를 인수받고 일주일 정도 탔을 때 생겼던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발견한 건데 일주일 지나서 어느 순간 저렇게 리어 스포일러 쪽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 지붕이랑 간섭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이게 뭐 저거 유경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뒤에 트렁크 부분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진짜로 유경 문제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유가 나올 건데요. 한번 보시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건 좀 어이가 없네. 이쪽이 테이프로 붙어져 있어요. 이러면은 문제가 있죠. 이게 뜬 것 같아요. 이게 떠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게 떠서 테이프,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라서 떠가지고 이게 이 부분이 뜬 부분이 걸렸나 봅니다. 이건 확실히 문제가 좀 있네요. 수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바로 본사 쪽에 연락을 했고요. 그때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문제점을 확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듣고 좀 놀랬던 거는 제 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바로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을 하시고 리어 스포일러를 완전히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벗겨내니까 안쪽이 보이던데 안쪽 상황을 보고도 조금 충격 먹었어요. 튀어나온 쪽에 두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그냥 양면 테이프를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게 날이 더워지면서 떨어진 거예요. 조금은 많이 어이가 없었던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뗀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 안쪽의 마감이 이게 과연 2천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2천만 원 후반대 이 차량이 맞는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감 상태가 조금 별로예요. 사실은 뭐 다른 차들도 벗겨보면 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빠르게 처리가 됐어요. 뭐 1시간도 안 걸리고 거의 한 30분 정도 만에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미 저기 마감 상태를 보고 조금 네, 다행히도 리어 스포일러 쪽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차를 처음 탔을 때부터 직진 주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핸들을 틀어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얼라이먼트 문제로 인지를 하고 이제 본사에 요청을 드렸었고요. 본사에서는 바로 얼라이먼트를 가까운 타이어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찾아가서 조정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미시스코 EV 제타 같은 경우에는 넥센 타이어를 쓰고 있거든요. 타이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유통되는 타이어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2차 전용으로 거의 나온 타이어에 가까운데 국내에 이 타이어가
완전히 똑같은 타이어는 아니고요. 대체 상품으로 구할 수는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넥센 타이어를 쓰는데, 그래서 넥센 타이어로 얼라이먼트 조정을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5번 정도 걸쳐서 점검을 받았거든요. 이게 한 3일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넥센 타이어 쪽에서는 포기를 했고요. 이 차는 도저히 넥센에서는 조정이 안 된다. 그래서 세미시스코 본사 쪽에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본사 직원분들이 운이 좋은 건지 빠르게 내려오셔가지고 핸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넘게 조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얼라이먼트 쪽을 한번 더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다시 올라가셨고, 그리고 세미시스코 본사에서 오토아시스를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된 오토아시스는 저희 집에서 이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오토아시스였고, 사실 30분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거든요. 열심히 주행을 해서 또 갔는데 오토아시스에서도 한 7번에서 8번 정도 점검을 받았어요. 이게 한 2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점검을 받은 건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2100km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 직진이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안 된 거냐면은 이 차를 4월 20일에서 22일쯤에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날짜가 7월 8일이에요. 그러면은 2달 반 정도 지난 거죠. 아직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꽤나 큰 문제점이에요. 이게 차가 직진 주행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주행 영상에서도 중간중간 확인할 수 있듯이 제가 핸들을 왼쪽으로 조금씩 틀어줘야 차가 직진에 가깝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사분들 말로는 이 차 자체가 직진 주행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라이먼트나 핸들을 손볼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분들을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운행을 하기에는 사실은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계속 운전자가 이걸 신경을 써야 되고, 코너를 돌 때나 혹은 유턴을 할 때나 혹은 회전 교차로를 돌 때는 이 핸들이 맞춰지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사고의 위험성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차가 수막 현상 때문에 타이어가 살짝씩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 부분만 뺀다면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차가 맞습니다. 전기차고 그 중에서도 경차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오디오나 이런 부분이 걸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거의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타지 못하는 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정말 좋은 차가 맞아요. 대신에 이제 나머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차를 탔을 때의 노면의 상태가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죠. 1시간까지의 한 번 운행할 때마다 1시간까지의 운행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그 이상 타면은 허리에도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시트는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충격이 그대로 전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차 자체의 특성이자 불편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EV제타를 타면서 문제가 생겼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차가 이 부분만 빨리 개선이 된다면은 전기차이고 경차이면서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도 되는 굉장히 좋은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개선되고 이 부분들도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전기차 라이프를 계속 즐겨봐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추가 영상이 있습니다. 드디어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저 부분은 원래 구멍 난 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로 가서 바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출 자국인지 아니면 커팅 자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해외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수납 공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단면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확실히 사출 자국이 아니라 커팅 자국으로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한 번 더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끝이고요. 도움이 되신 영상이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